황희찬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이 놀라운 만큼 이적설과 관련된 얘기들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은 황희찬 선수가 좀 더 좋은 팀으로 이적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며 실제로 울버햄튼 이상의 팀들도 그의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996년에 출생하여 현재 20대 중반으로 많은 경기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황희찬은 주로 공격수로 스트라이커와 측면 공격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FC 서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후 2019년에 독일의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하여 유럽 리그에서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울버햄튼으로 이적하여 현재까지 활약 중입니다. 황희찬은 빠른 스피드와 기술적인 능력, 골 결정력 등을 갖추고 있어 공격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황희찬은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는 2019년 아시아컵에서 한국의 우승을 이끈 주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2021년 여름에 이적한 이후로 그는 울버햄튼에서 많은 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공격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황희찬은 주로 측면 공격수로 활약하며 빠른 스피드와 기술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진을 돌파하고 골을 넣는 데 기여합니다. 그의 공격력은 팀의 활기를 불어넣고 경기에서 주목을 받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또한 팀의 전술적인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스트라이커로도 활약할 수 있습니다. 울버햄튼에서의 첫 시즌인 2021-2022 시즌에는 황희찬은 30경기에 출전하여 6골과 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팀의 성적 향상에 큰 기여를 했으며 많은 팬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황희찬은 울버햄튼에서의 훌륭한 경기력으로 한국 축구 팬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러지에서는 이미 지난 여름에 토트넘과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황희찬 선수 영입에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는 이전 얘기와는 다르게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1월에 반드시 공격수를 영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참가하여 결승전까지 진출한다면 거의 2달 동안 팀에서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황희찬 선수 또한 아시안컵에 참가할 예정이므로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를 영입한 후에도 곧바로 떠날 선수를 만들어내는 상황이라 울버햄튼 감독이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토트넘이 황희찬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공격 라인 상황을 보면 마노르 솔로몬은 후반기에 복귀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히샬리숑 선수의 부진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브랜던 존슨은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을 기대받고 있는 신인이지만 히샬리숑 선수의 실력에 비해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네이스 벨리스는 아직 어린 유망주이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를 영입한다면 히샤이성 선수의 역할과 겹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 보도를 지금은 아직 완전히 믿기보다는 후반기까지 황희찬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히샤이성 선수가 어려워하는 상황이 발생해야 토트넘이 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토트넘은 히샤이송을 조금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황희찬 선수를 저렴하게 영입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황희찬 선수가 현재 활약을 지속한다면 앞서 말한 히샤이송을 보내고 저렴하게 황희찬을 영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히샤이송 선수를 영입한 가격은 6천만 파운드이며 황희찬 선수의 가치도 그만큼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나 선수의 나이 등을 고려한다면 히샤이송을 손해를 보고 일부 돈을 더해 황희찬을 영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황희찬 선수를 토트넘이 영입하려면 현재 시점에서는 히샤이송과 자원이 겹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던 존슨이나 솔로몬과 같은 선수들은 최근에 팀에 합류했고 이러한 점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황희찬 선수의 현재 활약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뉴캐슬전에서의 동점골은 메시를 연상시키는 플레이였습니다. 순수한 득점 기록에서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득점 순위를 보면 홀란 선수가 1위로 11골을 기록하고 있고 살라와 손흥민은 페널티킥을 포함한 득점을 8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황희찬 선수는 페널티킥을 차지 않고 순수한 필드 득점으로 6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으로 보면 황희찬 선수의 득점 효율은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리블 능력에 관해서도 황희찬 선수가 미토마 카오루 선수보다 우수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드리블 성공률은 72.7%로 시도 대비 성공률이 미토마 선수보다 높습니다. 이는 황희찬 선수의 드리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홈 경기에서의 득점 기록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황희찬 선수는 연속 6경기 홈에서 골을 넣고 있으며 이는 50년 전 활약했던 울버햄튼의 스트라이커 레전드인 존 리차즈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록을 더 이어가면 울버햄튼 구단 역사상의 신기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황희찬 선수의 현재의 기세를 보면 10골 이상을 넘어서 20골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선수로서의 최다 득점 기록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황희찬 선수의 위상이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울버햄튼 팬들도 황희찬 선수를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의 홈 경기에서의 득점 기록에 대한 열광은 존 리차즈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의 레전드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황희찬 선수의 기록을 보면 대한민국 축구 팬들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그의 활약을 지켜보며 더 큰 기록을 세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울버햄튼에서는 황희찬 선수와의 재계약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수의 계약이 1년 남은 시점은 이적료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이 좋은 선수의 이적료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계약이 2년 남았을 때입니다. 따라서 2024년 여름에 부바카르는 팔아야 할 수도 있지만 황희찬 선수는 재계약을 통해 팀에 계속해서 기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황희찬 선수의 이적 시장 가치는 1,800만 유로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보인다면 이적료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황희찬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적 시장에서의 경쟁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황희찬 선수를 영입한다면 그들의 경기에서 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희찬 선수는 이적 시장에서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며 아시아 마케팅 면에서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황희찬 선수의 이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메뉴의 부진과 공격 라인의 리빌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메뉴의 이적 가능성과 함께 황희찬 선수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한국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는 팀으로 알려져 있으며 황희찬 선수의 이적 가능성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한국 선수를 영입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선수들이 유럽 리그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한국 선수를 영입하는 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마케팅 측면에서도 한국 선수의 영입은 수익과 스폰서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예전에도 황희찬 선수를 원했던 적이 있으며 현재 공격 라인을 추가로 보강할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살라 선수의 이적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링크로의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살라 선수의 나이가 좀 더 들어갔고 2025년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2024년까지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 이후에는 살라를 공짜로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에서 2억 파운드를 제시한다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살라처럼 잘하는 선수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큰 이적료를 받고 리빌딩을 한다면 황희찬 선수를 필요로 하는 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4년 여름의 이적 시장은 기대되는 시기입니다. 리버풀과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황희찬 선수를 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메뉴는 스콧 맥토미니가 감독을 떠난다면 팀을 떠날 가능성이 크며 안토니의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황희찬 선수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살라가 떠난다면 고려할 수 있으며 뉴캐슬도 칼럼 윌슨과 알렉산더 이삭의 컨디션, 앤서니 고든의 부진 등을 고려하면 황희찬 선수가 유력한 후보입니다. 토트넘도 히샤이송이 부진하면 내년 여름에 히샤이송의 이적을 탐색하면서 황희찬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적 시나리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황희찬 선수가 부상 없이 현재 활약을 지속한다면 대형 이적설이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울버햄튼의 다음 경기인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도 골을 기대할 수 있으며 토트넘과의 경기 역시 황희찬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적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 시나리오는 황희찬 선수의 활약과 이력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경기들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봐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